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피곤한 화요일입니다. 네, 지금 딱 8시가 됐네요. 오늘은 인물 표정을 그려볼 텐데,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서 영상을 올려보기로 하였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할아버지부터 그려볼까요? 항상 어디서부터 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모든 곳에서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닮지 않았습니다만 닮은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인지한 특징을 그냥 과감하게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적인 그림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그것들, 사실적인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특징을 잡아서 그릴 때는 그냥 60%, 항상 60%만 담게 그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콧수염 아래에 입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두께감이 있어요. 저런 두께감은 사실 이렇게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은 너무 작게 그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 얼굴에 선 터치 몇 번, 선 터치조차도 뭔가 곡선이나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조금 했는데 표정이 그냥 끝나버려요. 실제 표정, 내가 표현하고 싶은 표정에 근접해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이즈죠. 펜드로잉이 고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연필처럼 고칠 수는 없죠. 하지만 공간이 넓으면은 미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도, 조금 싸납게 그려볼까요? 여기 지금 웃는 상으로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만약에 내가 두께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인상을 바꿀 수 있겠죠. 입도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웃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웃상이었지만 옆에 끝에 이렇게 해줘서 조금 다른 표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펜드로잉은 완전히 고치지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나, 이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더하기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펜드로잉을 하면서 좌절하고 당황하는 거는 사실 그 어떤 결과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이 여부가 굉장히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필의 경우에는 지우개가 있으니까 이제 좀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펜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되게 이거로 미리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안심시켜 드리면 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가운데다가 막 이렇게 선을 가로 지른 다음에 막 건물들을 이렇게 그려가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자동차 막 있고, 네,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처음에 이런 가로지른 선들도 제가 이렇게 어떻다? 색을 칠해가고 다른 부분들을 그려가면은 이 선이 존재감이 어때요? 내려가요. 이 인지, 이 변화의 인지를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펜은 물론 한번 그은 선을 지울 수는 없지만 변화를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연출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삶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삶은 앞으로만 가잖아요. 펜도 앞으로만 간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해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펜드로잉과 인생이 이 맛이 매력이 닮았다. 정말 그렇게 펜드로잉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머릿결이 이제 머리가 하얗시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연습해야 되는 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근데 고지고대로 뭔가를 배워서 그걸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재미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펜드로잉도 그렇고 그림은 약간 그런 이렇게 역발상 같은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하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부분이 어두우니까 반대 부분을 칠해준다. 사실 이 배경 부분을 칠해주면은 아저씨 머리가 조금 되게 웃겨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칠해볼게요. 저는 네, 이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거를 해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과거보다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하얀 부분, 머리카락의 하얀 부분을 만들어 갈 때는 어떠냐면 지금 뭔가 막 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하얀 공간을 주실 때, 하얀 대상을 그리면서 하얀 공간을 주실 때는 너무 좁게, 지금 예를 들면은 아까 할 때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 공간을 만들기보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령이고 팁인데, 넓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듬으면서 좁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라인 부분을 따서 그 부분을 이제 할아버지 머리카락 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결을 생각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해칭을 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은 저는 관찰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을 반에서 잘 그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게 저는 이런 차이였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관찰력이 조금 좋았고,
예를 들면 머리를 표현을 한다고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할아버지 머리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밤송이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이 결이 이렇게 난 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 느낌을 살리는지를 조금 한 번 더 고민하는 거. 관찰을 최대한 많이 하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거. 네. 그것들이 다른 친구들의 그림과 제 그림을 차별화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표현한 것일 뿐인데, 그게 그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관찰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어느 순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한 가지를 남보다 더 보았냐, 안 보았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얀 머릿결의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여유 공간을 좀 넓게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원하시면은 조금씩 이제 더 줄여갈 수 있겠죠, 공간을. 근데 최근에 제가 관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관찰이라는 게 똑같이 그리기 위한 관찰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고양된 느낌을 갖기 위한 관찰인 것 같아요. 관찰은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은 제대로 관찰한 것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변형할지라든지 그 대상에 대한 영감이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데이비드 호크니도 다시 그림이다라는 책에 보면 3-4시간씩 하염없이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시간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네 이야기도 같이 나와서 제가 지금 호크니 얘기였었는지 아니면 모네 얘기였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이런 데서도 사실 이 목의 공간의 모양을 그리고요, 이 하얀색 티셔츠도 하얀색 티셔츠 공간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카라 부분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네,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실 아저씨 얼굴은 다 그려서 우리 금요일에 펜드로잉 수업 선생님들이 이제 요청하셔서 이 영상을 지금 계획하게 됐는데, 얼굴은 거의 다 그린 것 같고 표정만 조금 한번 그려볼까 해요. 너무 지금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위에 포켓이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울상입니다. 울상이에요. 이렇게 울고 있어요. 우리 오른쪽 포켓 주머니도 이렇게 아래로 살짝 눈꼬리가 내려가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배를 나오게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사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배를 나오게 그려요? 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배를 나오게 그리는 게 아니라 생긴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주변에 이런 띠 모양, 가방끈 모양이 배의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머리로 접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관찰이 답입니다. 관찰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조금 지금 눈 인상을 그려주면은, 아저씨의 눈이 지금 좀 키워볼까요? 아저씨의 눈이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되게 진하게 졌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좁은 공간에다가 얼굴 그리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에 쌍꺼풀 2개 그리고 눈 그리고 아래 쌍꺼풀 그리고 아래 그 눈 아래 그림자까지 그리면은 지금 공간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네, 이 뭐라고 하죠? 이런 주름을 뭐라고 하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시도를 해볼게요. 이 공간 사이에다가, 네, 좀 좁은 공간 안에 주름이 2개가 들어가니까 좀 더 퀭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효과라고 해야 하는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여기 지금 콧대 부분에 그림자가 있어서 한번 그냥 좀 한 번 더 포인트를 짚어줬고,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안경도 한번 힘을 줘보자 해서 진하게 주면은 지금 이 안경테 부분이 더 제일 강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강렬해 보이죠. 네. 왼쪽 눈은 조금 아저씨가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 크기가 어떻죠? 조금 작아요. 그리고 아저씨 눈이 지금 눈매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림을 그리실 때 상상으로 그리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이 명확하지 않아. 예. 그 모양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냐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안다고 그거를 잘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다시 돌아가면 뭐가 중요해요? 관찰이 중요해요. 그냥 그게 대상이 뭔지 몰라도 관찰한 대로만 그리면 된다. 이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대상을 알고 그려야 될 때도 있죠. 대상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뭔가 더 음미를 하거나. 우리 지금 왼쪽 눈도 그 눈동자가 같이 이 오른쪽 눈이랑 같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서, 네, 더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게 그려졌고, 아저씨의 눈이 지금 주름이 그 그림자랑 이런 식으로 어둡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위에 그림자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살짝 아래 눈은 제가 그려줬네요. 그래서 눈 아래 다크서클은 아니고 이거 무슨 주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름을 하나 그려줬고요. 오른쪽 안경처럼, 네, 안경처럼 얘도 조금 두께를 줘서 안경을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그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제 그림자가 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상의 특징을 포착해서 그리기가 편하게 해줘요. 네, 이 할아버지도 지금 명암을 살짝 넣어줘도 되거든요. 넣어줘도 되는데 넣어줄까요, 말까요? 넣어줘 볼게요. 이 명암을 안 넣으면은 이 눈이 더 살아서 잘 보이고, 이제 넣으면은
눈에 딱 집중이 되는 그 맛은 조금 사라지겠죠. 네, 약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이제 얼굴에도 명암을 넣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넣을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선은 얼굴에 있는 요소들을 다 표현을 해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좋다? 큰 종이에다가 그려보세요. 얼굴에 요소들을 다 표현해보고 싶다. 100% 최대한 많이.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크게 그려야 합니다. 크게 그리세요. 그러면은 이런 주름도 한 방에 그려서 뭔가 인상이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굴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인상을 한 방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터치를 해야지 되다 보니까 큰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이 어떻다? 연습하기가 좋다. 귀 부분을 지금 해주고 싶은데, 귀 부분도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위에 여기 어두운 부분이, 까만 부분이 있고 여기 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표시해 줄 수 있고, 네. 여기 왼쪽 귀도 이 그림자, 이거는 제가 관찰을 해서 그 눈에 인지된 부분을 기록으로 지금 남기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은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원래 좀 여러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못하겠네요. 시간이 벌써 제가 계획했던 2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2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설사 이제 얼굴에 어떤 터치들이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시다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도 제가 뭐 여기 이 할아버지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칠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이쪽이 좀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재밌죠. 이렇게 아까 여기만 이렇게 딱 있을 때랑 만약에 얼굴에 이렇게 뭔가 명암을 넣는데 어색해요.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뭔가 좀 재밌는 척, 이렇게 배경에다가 어떤 터치를 넣느냐, 이렇게 이런 터치도 넣고 좀 꼬불꼬불한 터치도 넣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할아버지의 어떤 표현에 대한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반복하면은 펜 그림은 플러스다. 플러스.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계속 그려가시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옷 부분에서의 드라마틱한 명암의 묘사가 들어가다 보면은요, 들어가다 보면 시선이
씬스틸러가 되는 거예요. 씬스틸러. 이렇게 다른 것도 해줄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팔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딱히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곳에 가서 이런 선이, 여기에서도 이제 머리카락에 선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가요? 제가 지금 이전 수업에서 이 머리카락, 이 여자분의 막 머리카락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얘는 얘고, 여기서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한번 다 묘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들 뭔가 인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안 해본 상태에서 막 이거저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런지 띄엄띄엄 관찰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는 표현이 잘 안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카락들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징후로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올 한 올 좀 내가 관찰할 여유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다 보면은, 아, 내가 뭔가 한꺼번에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아직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본다는 것에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 확보하고 막 대충 보느냐, 조금 하나라도 더 보느냐, 관찰을 어디까지 정말 진심으로 하느냐, 대상에 집중하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라서 이게 절대 그냥 손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지금 사진보다 조금 아저씨가 날씬하게 그려졌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도 여기 이 가방을 칠하면 이 또 흑백의 대비가 커지면서 여기에도 시선이 좀 분산이 되죠. 여기로도. 지금 이렇게 다른 데를 또 그리다가 보면은 원래 처음에 그렸던 부분들이 또 어떤 다른 해볼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저씨가 눈이 조금 진해졌으면 좋겠어. 눈매가 좀, 눈 있는 데가 선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초롱초롱해졌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하얗게 남겨놨었는데, 이 털 아래 입 공간을, 여기를 또 메워주면은 좀 더 뭔가 지금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아까는 아저씨가 뭔가 말을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용히 묵묵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변화가 주는 그 시각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거 그릴까 말까, 이거 해볼까 말까.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만 진행이 되냐면, 해보니까 마음에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전이 나왔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서 어떤 느낌이 나는데, 하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마음에 든다면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야?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때졌길래 마음에 드는 거지? 그거를 계속 그 미묘한 시각적인 차이에서 오는 느낌의 차이, 그거를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그걸 인지를 하면서 쌓아가셔야 돼요. 그냥 해볼까 말까 하니까 마음에 들어, 저녁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뱅뱅 돈다, 뱅뱅 돌면서 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해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면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모를 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지금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그렸거든요. 얘는 그냥 네모, 얘는 약간 라운드진 네모예요. 얘를 더 라운드지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네, 얘는 각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네모. 이러한 미묘한 차이에서도 조금 둥그르냐 아니면 더 각짐을 강조한 네모를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와 느낌이 달라지는 거, 그 차이를 그림 그리시는 분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동글동글한 선이 많아지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따뜻하고 좀 포근하고. 네. 자, 오늘 사람 인상 그리는 거랑 전체적으로 그 예전에 설명했던 펜드로잉에 대한 특징과 뭐 감정과 뭘 좀 그림 그리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영상의 특징은 약간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재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전에 그 입력된 그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좀 관점으로 옮겨오는 데까지는 좀 그 생각이 변화해가는 거는, 그 인지의 과정이 변해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만약에 제가 만드는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서 그림 그려가는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체내당할 때까지 그 이전에 받았던 교육의 다른 스타일의 교육에 그 소비했던 시간만큼 제 영상들도 많이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이게 좀 변화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뭔가 만들어진 견고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는 분명히 자유로움과 가벼움과 즐거움이 있어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응원하고, 같이 행복하고 과정이 행복한 그림, 재밌는 그림, 뭔가 호기심이 일어나는 그림,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거든요. 패턴에 갇힌 그림이 아니라 패턴을 깨는 그림, 틀을 깨는 그림, 새롭고 신선한 그림들을 그려가고 싶은데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아시죠?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동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